안녕하세요. 헌법의 기초 첫 시간입니다. 이 과목을 담당할 법학과 강경선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15강을 통해서 헌법에 대한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헌법에 대한 서론과 학습 방법 그리고 헌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법의 기초 첫 강의로 첫째, 헌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현상인 헌법 현상과 헌법 의식, 헌법 규범, 그리고 헌법 제도와 헌법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헌법은 언제 제정되었고 헌법의 편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셋째, 헌법학 학습이 어려운 이유와 다양한 학습 방법을 알아본다. 넷째, 헌법의 전문에 쓰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네,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먼저 헌법 현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헌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헌법 현상, 너무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 헌법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경험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에서 출발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현상이라는 것은 헌법과 관계된 또 헌법을 매개로 하는 그런 사회 현상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헌법 현상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배우게 될 민법, 형법, 노동법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 뭐 노동법이나 행정법이나 이러한 현상들과 다른 헌법 현상부터 우리가 좀 언급을 하고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 현상에 대한 이제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는 의회에 있어서의 법안 통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죠. 이런 것이 바로 헌법 현상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 의회에서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날치기 통과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데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는 이런 의회 활동, 헌법 현상이죠.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판례들을 내서 가끔 또 그것도 보도가 되고 크게 사회 이슈화가 되는데 이것도 헌법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뭐 국민들, 시민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뭐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촛불 시위 뭐 이런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해당하는 헌법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로 헌법에 담겨져 있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헌법학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제 헌법 전을 배우지를 않았는데요. 이 헌법 현상이라는 것은 실정 헌법, 그러니까 헌법 전과 관련된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헌법 전에는 없지만 통일헌법을 생각도 해보고 혹은 뭐 동아시아의 어떤 그 평화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뭐 인류의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정 헌법이 아닌 미래에 대한 어떤 헌법에 대한 청사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헌법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헌법 현상에 해당하고 헌법학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헌법 현상은 이제 헌법 의식, 헌법 규범, 헌법 제도, 헌법 관계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헌법 의식이라는 겁니다. 헌법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이 다루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국가 권력 그리고 많은 기본권 규정들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의식이 바로 헌법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제일 그 전형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계기가 헌법을 제정하는 시기, 헌법을 개정하는 시기는 국민 전체의 헌법 의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평소에도 국민들의 다양한 헌법 의식들은 계속해서 일정한 계급, 그러니까 계층, 사회 계층들마다 다른 헌법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학생이냐, 또 공무원이냐, 또 뭐 법원의 재판관이냐, 또 헌법의 어떤 헌법을 전공하는 학자냐, 이러한 직업군에 따라서 또 사회 계층에 따라서 다 같이 헌법 의식들이 다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헌법 의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헌법 의식과 관련해서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 감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감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헌법 의식은 아무래도 정신적인 것이고 좀 체계화된 것이고 이성적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헌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체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알건 모르건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유, 평등, 민주주의, 또 이 국가의 통치기구, 또 국민의 기본권, 요즘 뭐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 평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정도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 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하는 활동이 되면 헌법 의식이 되고, 이것이 보다 더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헌법 이론이 되고 헌법 학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헌법학을 이제 대학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헌법 감성과 의식보다도 더 나아가서 앞으로 헌법 이론과 학설을 많이 접하고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헌법 현상 중에 또 하나는 헌법 규범이 있습니다. 이 헌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헌법 규범과 관련해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아주 쉽습니다. 헌법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헌법전만이 헌법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오해가 될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성문헌법전이 있기 때문에 헌법전이 대표적인 헌법 규범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전을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실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인 헌법 규범이라고 봐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헌법전만이 헌법 규범이다라고 하면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전 외에도 불문 헌법들이 있어서 헌법전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전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와 많은 법원에서 헌법과 관련된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판례도 헌법 규범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헌법 교과서도 헌법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일부러 더 표현을 했는데, 헌법전의 헌법 조문들을 이해하려면은 헌법의 교과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나라,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헌법 조문에 있는 이런 개념들을 연구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화되고 개념에 대한 해설이 나온 것이 말하자면 이 교과서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교과서를 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법 교과서도 헌법 규범이라고 봐도 약간 그 과장은 됐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이렇게 조문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일정한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이념, 그런 규범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말해서 양심으로 봐도 좋고 조리라고 봐도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헌법 규범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 헌법 현상에 또 남은 것이 헌법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 제도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선거 제도도 있죠, 가족 제도도 있죠, 공무원 제도, 또 교육 제도가 있고, 교육 제도 중에서도 대학이 있습니다. 또 대학은 또 대학의 자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정당 제도도 있고, 또 지방자치 제도도 있고, 뭐 사유재산 제도, 뭐 계속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은 헌법이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런 제도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 이전에 헌법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법 제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태 이제 소개했던 그런 제도들도 우리 헌법 전환에 물론 다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이 그러한 제도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이제 헌법에는 국가기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다시 권력이 의회, 또 정부, 그리고 법원, 또 때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제도들도 헌법 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들은 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헌법은 더 큰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누적된 또 축적된 이런 제도들 중에서도 잘못된 부분들은 끊임없이 헌법의 근본 가치의 관점 속에서 점검이 되고 또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현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헌법 관계입니다. 헌법 관계도 뭐 이렇게 말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헌법 관계라는 것도 헌법 조문이나 헌법 규범이 있으면 그 규범에 따라서 당연히 많은 이제 왜냐하면 규범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규범의 준수라는 관점 속에서 관계들이 이 법률 관계, 여기는 이제 법률 관계지만 특별히 헌법 관계죠. 헌법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생존권 조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할 때는 일단 국민들은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도의 생존할 권리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헌법 조문이 하나가 있으면 그 조문에 의해서 일단 국민은 고러한 자격이 생기고, 또 이 조문이 있음으로 해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생존과 관련된 여러 기초적인 이런 법제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의무를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제 국가에서도 다시